네, 오늘 우선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고플루언트 코리아 마케팅 매니저 이윤선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 고플루언트 코리아의 글로벌 LMS 파트너사인 코너스톤과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너스톤 코리아 노민일 지사장님도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지사장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너스톤 코리아 노미닐 지사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플런트 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전문 분야의 HR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웨비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저희가 웨비나 주제로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스킬 개발의 중요성으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사장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업스킬링, 리스킬링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과 임직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 코너스톤 피플 리서치 랩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킬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스킬과 인재 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개인의 역량, 즉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임직원의 스킬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이제 코너스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 중에서도 혹시 요즘에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스킬일까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장 핫한 토픽이죠. 기술 발달에 따라서 AI 관련 스킬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기술의 변화가 저희 업무를 되게 편하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실제 임직원들은 이 적응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그 외에 소프트 스킬과 같은 것들도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고플런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AI나 뭐 요즘에 챗 GPT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 컨텐츠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니즈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전사적인 글로벌 마인드 세팅을 위한 교육 목적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좀 잘 준비하고 저희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사분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스킬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분을 연사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마 평소 링크드인을 하신다면 많이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랩의 유진영 대표님이신데요. 유 대표님은 세일즈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헬스케어 기업의 지사장님까지 역임하신 후 현재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꾸준하게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해오셨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실 예정인데요. 강의 중간중간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Q&A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웨비나에서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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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for joining today. 오늘 1시간 아닙니다. 저는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여기 다양한 그 컴퍼니에서 와주셨어요. 아마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짧게나마 하나라도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뜻하고 좋은 리더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재 성장을 생각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파트너, 이제 코너스톤, 그리고 고플런트 이렇게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에서 신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짧고 굵게 지금, 이제 뭐 오늘 태풍이 지금 막 휘몰아치는데 이제 오셨잖아요. 지금 저는 그 경영 환경, 지금의 경영 환경이 딱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 뭐 우리가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왔고, 따라서 굉장히 개인도 불안해요. 저는 최근에 그 레이오프 된 분들, 글로벌 컴퍼니에서 그 해고된 분들, 뭐 임팩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HRD 전문가 입장보다는 제가 하나의 탤런트로서 이 글로벌 컴퍼니에서 어떻게 저의 스킬 디벨롭먼트를 해왔고, 그리고 왜 스킬 디벨롭먼트가 여전히 저한테 중요하고, 저의 성장에 중요하고, 회사의 성장에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데 중요한지를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특강도 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는 느낀 점은 뭐냐면은 되게 성숙하다. 왜냐면 우리는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교 이후에 취업 준비하고 뭐 휴학도 하고 해서 한 7, 8년을 더 쓰는데 이 친구는 17세, 18세부터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는 가치 찾는 거, 가치 찾기랑 그다음에 직장인이 됐을 때, 신입사원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전하면서 3박 4일 캠프를 함께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경험 살짝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스타벅스 쿠폰 2만 원짜리 10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때 궁금한 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끝날 때 Q&A 세션을 할 거예요. 오늘 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집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덥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진 않아서 다행이고 대신에 이제 이따 끝날 때 집에 갈 때 또 태풍 말 먹거나 아이는 하원 잘 할까 뭐 이렇게 걱정은 돼요. 4시에 하원을 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한번 화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스킬 개발의 중요성이요. Importance of Global Talent Development, 그 다음 Skill Development. 스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단어도 있어요. Employee, Skill, Anxiety. 이 무슨 말이냐면은 employee가 스킬에 대한 anxiety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잘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커리어가 너무 많이 이제 차서 20년, 30년 후에 이제 그 다음 커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에서 내가 50살, 60살 넘었을 때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개인도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employee 이제 skills anxiety라 그래서 에델만이라는 글로벌 PR 컴퍼니에서 매년 그 리포트를 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거의 50%의 employee가 anxiety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L&D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고 리더십 코칭 해주고 하는데 anxiety를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그래서 개인도 스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주는 트레이닝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이 있는데 진짜 좋은 인재는 자기가 계속 트레이닝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사회 초년생 때 한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도 영어 모임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는 계속 현직자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당시에도 인재 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잡지를 구독하면서 거기에서 조직 문화 같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관통했던 스킬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 랭귀지 스킬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20대, 30대를 다 보내면서 중요했던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알차게 한번 이야기 나눠드릴 거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서 뭔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는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레이오프가 돼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전이 필요한 분들을 주로 만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특강을 가거나 아니면 무료로 멘토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 분이고 글로벌 그 L&D 헤드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웨비나도 하니까 한번 팁도 얻을 겸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예전에 캐나다에서 오토데스크라는 컴퍼니에서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 리드까지 하다가 퇴임을 하시고 이제 자기 코칭 컴퍼니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의 아이템은 이제 트라우마 베이스드 코칭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퍼포먼스를 못 내는 이유가 회사 안에서의 이슈도 있지만 개인이 가진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전의 삶에서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그 자신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면에 대한 사이콜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코칭 서비스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코치라는 컨셉이 뭐 이렇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이게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더급 C 레벨들은 코칭을 받지만 일부 코칭 자격증도 따고 하지만 사실 주니어 레벨은 코칭이라는 게 거의 경험이 없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생도 만나고 고등학생도 만나면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칭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서 상담과 코칭과 컨설팅의 차이가 뭐냐 제가 설명드리면 제 언어로 설명드리면 상담은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은 good question을 주는 거예요. 좋은 질문, 강력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question을 줘서 그 사람의 behavior change, 행동 변화를 만드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칭이 흥미롭고 굉장히 보람 있다는 보람 있는 점이 그 개인의 행동 변화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롱텀 코칭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컨설팅은 이제 솔루션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내 커리어에서 어떤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솔루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로는 해외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사업을 한번 운영을 했었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한국 매니저를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 전직 지원 기업의 코치, 서티파이드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는 레이오프 된, 임팩트 된 분들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코칭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한 30%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400만 원을 들여서 전직 지원을 해줘도 개인은 힘들어서 그거를 no 하는 사람이 30%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임팩트라는 게 개인한테는 많은 영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소셜 임팩트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사회혁신 컨설팅 기업 미스크라고 있어요. 그 회사의 소셜 임팩트 파트너 컨설턴트로 주로 소셜 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젠다입니다. Who's a good employee? 어떤 사람이 좋은 employee일까? 그 다음 reskilling, upskilling 트렌드를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스킬 포트폴리오. 우리가 스킬을 그냥 산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산발적으로 관리 안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니지하는 시대가 왔어요. 개인도 매니지를 합니다. 주로는 뭐 자격증 같은 걸로 매니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스킬 갭 그런 애널라이즈 하는 그런 템플릿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경험과 전략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그다음 코칭했던 경험의 인사이트를 최대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좋은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인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재?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누구일까요? 저는 뭐 생각나요. 나쁜 인재는 바로 생각나고 좋은 인재는 조금 생각해야죠. 좋은 인재라고 또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줌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많이 커피챗으로 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코치의 관계로서도 새로운 사람을 봐서 거의 월에 한 20명 정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은, 먼저 열려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갇혀있지 않고 부정성을 갖고 있지 않고 뭔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기업에서도 있었고 스위스 기업에서도 있었고 미국 기업에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의심을 해요. MOU 할 때까지도 의심하고 컨트랙 할 때까지도 의심을 해요. 그게 비즈니스 관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러피안들하고 제가 일을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네, 저를 처음부터 신뢰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디퍼런스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컨트랙을 맺기 전에도 자꾸 의심하고 막 뒤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뭐 전시회 가서 그 업체 공장에 있나 체크해보고 막 이런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먼저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자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천천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면은 이게 더 빠르게 진척
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왜 먼저 주냐면 그 친구들은 먼저 정보나 커넥션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중간에 이상해지면 그때 끊어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신뢰를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 비용이라고 봤을 때 그 신뢰 비용이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런 신뢰 비용이 낮아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신뢰를 금방 이렇게 바인딩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왼쪽에는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고, 오른쪽은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 군더더기 없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과 철학이 있는 사람, 자신의 성장 공식을 가진 사람,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 실행 후 개선하는 사람. 이렇게 저도 한 15년 정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제가 생각한 좋은 인재의 정의입니다. Creating a culture of I love working here.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목표잖아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stay 했으면 좋겠고, retention이 있었으면 좋겠고, 따라서 I love working here. 이렇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한번 가져왔고요. 앞으로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진행할 웨비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요즘 이제 employee journey, 그렇죠? employee experience, employee engagement, 그다음에 women leadership, 그다음에 authentic leadership, 그다음에 coaching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요즘 관통하는 그런 HR 트렌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인 그 experience를 관리하는 거죠. journey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mployer branding이라 그래서 이제 HR 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링크드인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온보딩 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온보딩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온보딩 경험이 좋으니까 그걸 또 사람들이 포스팅하면서 SNS에서 서로 이 회사에 대한 밸류를 얘기하고 자기 경험에 대한 걸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 웹사이트의 후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스팅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매료돼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테이지가 있는데 엑시까지 마지막까지 잘 케어를 해주는 게 사실 엔딩이고, 근데 여전히 글로벌 컴퍼니는 사실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작은 규모라든지 예산의 이슈라든지 또 현업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 챙겨,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러한 저니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좀 각 스테이지별로 직원들이 잘 떠날 수 있게끔,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생각하면은 좀 아쉽게 떠난 사람들은 연락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스하게 떠나면 나중에 다시 합쳐질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우리 회사로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끝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퀘션이 있어요. 주로 직원의 employee experience를 어떻게 평가하냐, 거기에 대한 퀘션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Does your company foster innovation? 그래서 기사 안에 혁신을 장려하고 있나요? 혁신이라는 거는 어떤 부서의 그 업무 혁신도 있지만 저는 개인의 혁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이 계속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쓸모도 커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서 하나의 직무를 잘하는 사람을 계속 그 직무를 시키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의 인재들은 다른 역할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일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회사를 엄청나게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첫 회사 빼고는 다 스카웃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첫 회사 빼고는 회사가 저를 이제 캐스팅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커리어를 밟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고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냐,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JD, job description이 제가 100%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앨리스 30%나 50%는 내가 거의 안 해본 일인데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면 오히려 저는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혁신도 이렇게 욕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en second question, does your company encourage collaboration across multiple functions and units? 제가 예전에 구글 코리아에 아는 분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밌는 컬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닌자 런치였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닌자 런치는 뭐냐면 부서 간에 서로 다른 사람끼리 그 신청을 하면 런치를 매칭해 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험팀하고 R&D 팀하고 세일스 팀하고 런치를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 런치 안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캠페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너스를 줘요. KPI 평가할 때. OKR 있죠. 주로는 그걸 OKR 할 때 그 보너스를 줘요.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더 가산점을 준다고 하던 거. 그래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 역시 뭐 구글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 우리가 뭐 구글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second question 우리 회사가 콜라보레이션 뭔가 이종 간에 뭔가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스파크를 만들 수 있는 컬처가 있느냐 이거 한번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hird question do employees feel comfortable in the workplace environment 되게 요즘은 중요하죠. 요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comfortable 하냐 제가 코치로서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편안한가? 두 번째, 행복한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지금 바쁜 또 와중에 잠깐 웨비나에 왔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가? 내가 요즘 편안한가? 내가 요즘 행복한가? 한번 이렇게 내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인지 에이전트가 안 되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내부에서 물론 혁신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도 했었지만 저는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긴 한데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째는 comfortable한가 직원들이 comfortable하게 편안하게 느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re employees given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work?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컬처에서 표현하면 뭔가 탑다운으로 자꾸 내 표현이 잘리고 또 표현하면 욕먹고 피드백이 네거티브하게 오고 그러면 표현을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표현을 안 한다고 하고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다 익스프레스에 그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is your company socially responsible? 제가 젊은 MZ 만나잖아요. MZ, 뭐 알파 세대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케냐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모로코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크라이나에서도 온 친구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마스터 디그리, 배첼러 디그리 하는 친구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모아가지고 사람을 한 10명 정도 모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퀘션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motivates you? 너를 모티베이션 하는 게 뭐야? 하니까, 막 자기 성장, 막 이노베이션, 막 챌린지 이런 거 막 얘기해요. 그러면 너의 커리어의 목표는 뭐야? 이러니까, I wan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이런 대답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responsible한 답변을 줘서 굉장히 멋있었고,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 취업이요. 대기업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표면적인 그런 앤서가 많아서 그런 갭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에 대한 퀘션 잠깐 언급드렸고요. 업스킬링, 리스킬링 트렌드를 좀 볼게요. Upskilling means learning new and enhance the skills that relate to your current role. 그래서 지금 역할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Reskilling, unlike upskilling, which focuses on adding to an existing skill set within a role. Reskilling refers to the process of learning new skills needed to do an entirely different job. 그래서 reskilling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업스킬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믹스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업스킬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역할을 일단 잘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리스킬링은 좀 다른 역할을 주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따 통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필요한 스킬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통계인데 보시면은 fast growing position globally 2022년까지 TA 포지션 되게 많이 뽑았죠. 뭐 지금 많이 줄이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sustainability, 그 다음 business development 왜냐면 sales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 customer success 테크 기업들이 판매 이후에 이제 customer support하는 거, customer success라는 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 workplace coordinator 한국에서 뭐 people and culture 같은 포지션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트렌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tech adoption trend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adoption 했는지에 대한 통계고, 좀 제가 별표 쳐놓은 거 보면은 L&D에 대한 걸 굉장히 지금 많이 글로벌 컴퍼니들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가 결국에는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다음에 뭐 NLP 같은 그런 텍스트 이미지 관련된 프로세싱 기술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job decline, 어떤 게 없어지냐, AI 시대에서 어떤 게 없어지냐, 이런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하는 거, 그 다음에 bookkeeping 하는 거,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사이징 되고 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디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킬들이 자꾸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때 그게 심했죠. 왜냐면 다 리모트 베이스로 갔으니까 리모트 회사도 생기고 텔레메디슨 회사도 생기고 그 컴퍼니 자체가 완전히 리모트 베이스의 회사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했던 스킬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저도 오프라인으로 코칭을 하다가 그렇게 그 온라인 코칭을 해야 되니까 이런 비디오도 배워야 되고 이런 액션도 좀 더 과하게 해야 되고 그런 보이스는 잘 나오는지 또 디자인도 잘해야죠.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냥 말로 하지만. 그래서 많은 스킬들이 저도 막 그때 배웠던 스킬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AI가 나왔으니까 AI도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번역할 땐 DeepL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챗GPT 같은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캔바, 저도 캔바, 이렇게 디자인할 땐 캔바 같은 거 쓰고, 그 다음 구글 닥 같은 거 쓰고, 프로젝트 할 때는 뭐 자이라 같은 거 쓰고, 계속 툴들도 나오니까 이것도 다른 스킬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럽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통계고요.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도 이제 AI가 지금 잠식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저기 사람의 스킬들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통계고요. 그래서 AI가 2027년 기준으로 43% 정도를 우리의 태스크를 가져갈 것이다, 머신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인간의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킬과 관련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skill on the rise라고 해서 어떤 스킬들이 좀 주목받고 있느냐. 글로벌 통계긴 하지만 글로벌 통계 기준으로는 soft skill이 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creative problem solving이라든지 analytical skill, 그 다음에 literacy, 이제 digital literacy도 있고 technology literacy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디지털 도구에 이렇게 익숙한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learning하는 그런 agility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soft skill에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유명한 코치분들은 resilience 같은 걸 토픽으로 강의를 하고요. 이제 한국은 그런 걸로 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레주메라든지 뭐 인터뷰 이런 걸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workplace strategy는 그럼 HR, L&D 뭐 이런 트레이닝 담당자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 스트래티지를 가져가느냐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데, 상위 3개가 invest in learning and training on the job, acceleration of automation 많이 도입하잖아요. 그렇죠? ATS도 도입하고 다양한 이제 툴들, SAP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transitioning existing staff from declining to growing role, 그러니까 롤을 좀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롭게 사실 글로벌 컴퍼니가 레이오프 될 때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패키지를 받고 나가는 거, 하나는 다른 어떤 디파트먼트에 롤이 있는 거를 이렇게 스위치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옵션이 있는데 뭐 1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2번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이제 오늘 메인이죠. 제가 어떻게 스킬 디벨롭 했는지 그런 거 좀 얘기 드릴 거고요. 트렌드 살짝 이제 터치했고, 저는 이런 그 스위스 회사 때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잘 되는 이유가 있겠다. 나스닥에 상장한 그 소피아 제네틱스라는 회사였고, 저는 한국 컨트리 매니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관리받았던 여러 가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KPI를 소프트 스킬을 잡아주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프트 스킬, 영업이니까 매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소프트 스킬을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막 verbal communication, written communication, negotiation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평가를 하고 3개월 단위로 내가 생각하는 거 뭐 ABCD로 한다고 쳤을 때 나는 뭐 C야. 그러면 이제 나는 B야. 근데 이제 뭐 매니저, 제 매니저는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에 있는 매니저 마르코가 이제 B 마이너스래. 그러면 약간 0.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평가했을 때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튜닝하면서 업데이트를 했고, 저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스킬들을 정리한 적도 많이 없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정리한 적도 없고 그걸 관리하고 평가받는다. 매니저랑만 주로 평가하기도 하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어떤 회사는 이렇게 셀프도 하고 매니저랑도 하고 피어랑도 하고 커스터머랑도 하고 다이렉트 리포트 보고 라인하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돌리는 360도로 돌리는 사람들 돌리는 컴퍼니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고객한테까지 평가받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어떤 평가 체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 제가 에포트를 발휘했던 부분하고 컴퍼니 사이드에서 제공했던 교육이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기 이전부터도 주말에는 영어 발표 모임을 했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좀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발표를 한번 트레이닝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영어 발표를 한 5분 정도 자유주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강남역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발표하는 거를 현직자분들하고 운영을 했었고 당시에 뭐 토스트마스터라든지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포럼이라든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사실 그 토스트마스터가 거의 1기업 그 제일 빨랐던 그 글로벌 거였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정착되지는 않았었고 지금은 좀 활발합니다. 그게 이제 발표하는 그런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도 이제 1세대 모임 1세대로서 거의 운영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전체 멤버가 한 200명 정도 모였었고 200명 다 모이긴 어려우니까 한 주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해보는 그런 트레이닝을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뭐 아이도 생기고 해서 이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지만 제가 한창 성장할 때는 그 운영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 콘텐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저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주말, 그러니까 회사 저녁, 회사 말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저녁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저는 그 비디오 메이킹하고 제가 영어 교육을 좀 해주는 걸 좋아했어서 영어 교육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재미였고 그게 또 모티브가 돼서 지속적으로 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해외 사업 개발이었기 때문에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거의 매일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업무상에서 도움이 됐고 또 제가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뭔가 시너지 시키면 오히려 제가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시키지 않았는데 내 동기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추구했던 가치는 something global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HRB 구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로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나 스타트업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런 것도 저는 제 글로벌이라는 가치 안에서의 액티비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더 선명하게, 얼마나 농도 깊게 키워가느냐가 저한테는 성장의 기준이었던 것 같고, 저희 성장의 공식이었던 것 같고요. 컴퍼니 사이드에서는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코리아에 있고, 본사가 이제 제네바에 있었는데, 제네바에 있는 CEO랑 다이렉트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일할 때는. 근데 타운홀 미팅을 이제 월에 1회 정도 하면서 이게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C레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컴퍼니 비전하고 그 회사가 그 C레벨이 얘기하는 컴퍼니 비전하고 그게 온라인이 돼 있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을 시켜줘야 돼요. 같은 주제라도 그걸 가는 방향이나 과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온라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그럼 여기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혹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튜닝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죠. 바텀업 미팅을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롤플레이라 그래서 롤플레이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외에 가서 했는데 그거 너무 좋았어요. 이따 사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knowledge management 전반적으로 저는 트레이닝 자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국 기업에 들어갔을 때 아쉬웠던 점이 셀프 스터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면 너무 재미없거나. 근데 이제 그 스위스에서 갔을 때는 그 트레이닝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셀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비디오. 그래서 소피아 유니버시티라 그래서 이미 그 비디오 같은 게 다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논문이나 이런 거. 저는 이제 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그 교수님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영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그 리포트나 화이트 페이퍼 같은 거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거 자체도 저는 일이라고 느끼지 않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커스터머 미팅을 더 잘하잖아요. 보통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굉장히 세일즈할 때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질문을 굉장히 딥하게 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괜히 했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저 같은
같은 경우는 subject matter expert라고 영국에 있는 그 테크니컬 헤드한테 줌 미팅을 요청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따로 받았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잘 모른다. 클라이언트가 이런 거 질문했을 때 어떻게 너는 대답할 거냐? 그러면 혹시 내가 이거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와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skills gap, 그다음 KPI 같은 걸 quarterly 리포트를 했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금요일 날 오전에는 그 말고라고 제 텔레tra 매니저랑 그 원어원을 했고요. 월요일 날 오전에는 APEC 미팅을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제 태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그다음 홍콩에 있는 사람, 그다음 호주에 있는 사람, 이렇게 APEC 팀이 있거든요. APEC 세일즈 다 리더들이니까 그렇게 미팅을 하면서 나름의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TF 팀은 이제 제가 한국 회사 있을 때 한 거예요.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 해서 제가 이제 HR 팀이 아니지만 관련해서 저희 이제 해외업 팀 대표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했었고, 뭐 그때 뭐 인사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아침 먹어줍시다 캠페인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거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모티베이션 만드는 게 이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대신에 나름의 좋은 컬처가 자리 잡은 게 지금도 있어서 그때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타운홀 미팅이고, 이게 아마 여기는 이제 그 스페인 갔다가 스위스에서 했던 사진이고, 제가 왼쪽에 여기 흑인 여자분하고 이제 컨버세이션 하고 있죠. 이때 이제 롤플레이를 하는데, 롤플레이에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한 명은 커스터머예요, 한 명은 세일스맨이에요, 한 명은 업저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돌려요. 그래서 한 명이 세일스맨 됐다가 커스터머 됐다가 이게 돌려요. 근데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 포인트를 먼저 얘기해요. 브라이언은 어떤 걸 잘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일스 피칭을 잘했다, 아니면 커스터머한테 처음에 되게 접근을 잘했다, 아니면 이 질문은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을 먼저 코멘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국식 사고로는 나쁜 점을 코멘트 주려고 하잖아요. 혹은 잘못된 거. 그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mprove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improvement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또 적어줬어요. 그래서 9명 정도 한 조가 돼가지고 그거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4시간씩 하면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여러 가지 트레이닝 했던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발리에서 한 번, 스위스에서 한 번, 멜버른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팀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만나는 좋은 인재들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팀하고 일해보고 싶어 하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못하면 뭐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해서 뭐 이렇게 컨택하고 재밌는 거 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면 훨씬 더 글로벌 탤런트들을 많이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운홀 미팅 했던 것과 롤플레이 했던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회사는 제 한국 회사에 있었잖아요. 이때는 제 대표님하고 뭐 출장도 다니고 인도랑 두바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도 뭔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컬처를 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팅을 하는 프레젠테이션도 내가 다 준비하고,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더 아주 큰 기업이었으면 그게 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 400명에서 제가 입사할 때 400명이었고 나올 때 한 600명 정도 큰 회사였고요. 바이오 테크 회사에서 있었었고, 그 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또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멘토링 오퍼튜니티가 있으면 멘토링도 하고 커리어 코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직업을 바꿨죠. 유튜브를 했던 게 또 이제 재밌게 캐스팅이 돼서 EBS 잉글리시 잠깐 강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벌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찬스가 있구나. 당시에 랩으로 하는 영어라 그래서 랩 컨셉으로 영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모임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회사 별개로 제가 트레이닝 하면서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오거나이저로서 멤버 관리하고 PR 그런 커뮤니티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자를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왔을 때 그 퍼실리테이션 진행하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받고, 점심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런 이제 역할을 한 10년 가까이 했죠. 지금도 이제 간혹은 하는데 레귤러하게는 못하고 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참고로 국내판이에요. 국내파입니다. Never been abroad인데, 그래 영어 자체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거는 이제 통역 봉사활동 하나 기회가 있어서 뉴욕에서 오신 분을 제가 통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콜세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대학의 단과 코스도 있고, 뭐 러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되게 많잖아요. 코너스톤도 있고, 그로펀트도 있고, 거기에서 요즘에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을 주고 뭔가 수료증을 줘요. 그래서 최근에 땄던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리더십 프로그램 중에서 Strategic Innovation 프로그램이라고,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거는 좀 비싸긴 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거는 이제 인터랙션을 진짜 교수님하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데, 뭐 핀란드에서 온 정부 관계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의 뭐 프린시폴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들하고 컨버세이션 하면서 그룹 디스커션도 하고, 위클리로 좀 피곤하긴 했죠. 왜냐면 에세이도 써야 되고 힘들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고, 이때 이거를 실행한 시기가 2020년이거든요. 팬데믹이 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이 지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을 선택을 했던 거고, 피곤하긴 했지만 해냈을 때 나중에 성취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Intern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Behavior라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땄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겨우 땄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노베이션, 뭐 소셜 임팩트라든지 다양한 거 해서 한 거의 12개 가까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12개 가까이 계속 이런 해외 대학의 뭐 이런 단과 코스 이런 것들을 러닝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로서 또 서티피케이션을 라이스마트라는 그런 코칭 기업에서 100시간의 코칭, 60시간의 이제 그 코칭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들으면서 이제 코칭 교육도 받고, 그래서 코치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굉장히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잘 듣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아이 전문가의 그 보다가 남자아이랑 남편은 그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제가 잘 못 듣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꾸준히 잘 듣는 사람이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관리, 제가 이제 관리를 해왔잖아요. 퍼블릭 스피킹도 따로 하고, 또 회사 교육도 잘 받으면서 거기서 최대한 공부도 하고, 그게 저의 커리어 개발에는 당연히 성과가 있었고, 제가 스위스에서 한국 지사장이 굉장히 최연소로 됐어요. 33살 정도에 됐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지사장이 30대 초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영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었으면은 당시 뭐 이런 찬스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는 못했을 것이고, 첫 번째 회사에서도 제가 그 회사 대표님하고 그 1대1로 출장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다 보니까, 당시에 그 프레지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 파워포인트 말고 프레지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다고 해서 대표 이사님이 그거로 내 거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둘이 아시아 쪽 출장 다니면서 그렇게 또 나름 인정도 받으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면서 멘토링이라든지 저희 스킬 개발을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이제 스킬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스킬 갭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 스킬을 좀 관리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킬의 뭐 SWOT이라든지 스킬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거는 이제 이런 스킬 개발 관리 도구,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코너스톤 같은 경우도 그런 개발 도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이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약간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랑 또 연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성취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뭐 투어를 시켜주는 데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뉴욕 주립 대 송도 캠퍼스에 갔었는데 거기도 기업하고 많이 그 연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 끝났겠다. 그거 기업 무료로 부스 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송도에 그 외국 대학이 많잖아요. 뉴욕 주립대도 있고, FIT도 있고, 그다음 스토니 브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저기 뭐 유타 대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랑도 좀 재밌는 거 해보셔도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런 mentoring opportunity라든지 이런 걸 주면 훨씬 더 meaningful한 I love working here culture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와 회사의 미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취업이나 이직을 코칭하면은
이제 이거를 꼭 준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그 회사를 알고, 내가 그 직무를 알면 그 세 가지를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 정도는 준비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걸 준비해온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자기 경력만 나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회사는 어떤 미션을 가졌고, 이 회사는 어떤, 이 직무는 어떤, 내가 하는 직무는 어떤 직무, 이걸 알면은 내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기여를 할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가 원하는 것, 도전적인 업무와 성장 기회, 인정과 보상 체계, 포용적 기업 문화, 자율성과 유연성, 인상적인 리더십, 동료들과 협업 기회, 원치 않는 것, 비정당한 대우, 불공정한 문화, 성장 기회 한계, 무의미한 업무, 소통과 협력의 부재, 과도한 업무 부하.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니까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전략. 뭐 이제 TA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은 조금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부른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한 명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어떤 회사에 딱 한 명이 나가지 않고 한 세 명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같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뭔가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꾸미지 않고 뭔가 자꾸 막 이게 감추지 않고 제가 아까 비즈니스 미팅을 이제 했을 때 먼저 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버가 있었고 그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버로서 살아가면서 기빙을 하면은 그분들도 저한테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버로서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끔은 내가 이제 많이 주다 보면 기대를 가져요. 내가 4번 줬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는 주겠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그때는 내가 없어도 될 만큼 줘라.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 임프레션이 이제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실전 말만 잘한다고 뽑으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를 지지하는 문화 구축.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 가치도 있고 회사 조직 문화도 있지만 개인도 가치가 있고 제가 가치 찾기 워크숍을 하면은 개인 하나하나 다 가치가 1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성장,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창의성, 어떤 사람은 표현력,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 개인의 가치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그 문화는 저는 서스테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버티는 사람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가치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트러블 나는 것도 다 가치에 대한 충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나 뭐 외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저는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직무 전환이나 도전의 기회. 도전 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 업무가 도전적이지 않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찾거나 아니면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일은 일이고 의미는 따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일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도전할 기회를 주고 직무 전환의 기회를 주면 훨씬 더 저는 인재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링크드인 전문가긴 하거든요.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로서 25,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거기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새는 커피챗이라는 문화가 많이 이제 대중화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직자끼리 줌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거 만나냐?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계가 궁금할 수도 있고 원래 영업사원들은 늘 하던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근데 이제 다른 직무까지 그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멘토링 활동도 이어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관련된 서비스들도 나오고 이렇게 좀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뭐 신경 안 쓰고 이러지 말고 필요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더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학교도 방문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이 원하는 것들 좀 들어보고 조금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문화를 붙여가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의 팩트는 많은 그 현직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뭐 커리어 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랑 이제 1촌이 되시려면 이제 카메라 찍으시면 저랑 링크드인 1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의 뭐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 입장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탤런트로서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단 하나라도 이제 영감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또 따뜻하게 이렇게 직원들, 임직원들 챙겨주시는 그런 이렇게 리더로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